독종 제13화 독한 종목 진단이 시작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계속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항상 하는 고민이죠. 자, 오늘도 종목 진단 독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13화 지금 시작합니다. 화끈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유쾌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독하게 씹어드리겠습니다. 독한 종목 진단 독종 제13화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13화의 금요일이네요. 녹화일 금요일. 13일 금요일. 네, 13화입니다. 자, 오늘 또 종목 진단 독하게 도와주세요, 전문가님들. 네. 말 잘 들으세요. 착한 어린이. 네, 착한 어린이 같아요. 자, 오늘 진단 또 도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사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5년 정도 된 30대 초반 직장인이에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고민이 되는 종목이 있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태광인데 작년 6월 21,000원에 비중 15%를 실어서 매수했습니다. 제가 매수할 시기에 설비 투자 계획으로 생산 능력이 확대되는 추세라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확보됐다. 이런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와서 매수하게 됐거든요. 하지만 작년 9월 중순경에 26,651원을 고점으로 현재까지 하락 추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 종목 제가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걸까요? 제가 장기로 보고 들어간 종목이긴 한데 이젠 너무 힘드네요. 전문가님들 좀 도와주세요. 네, 가지고 계신 종목이 태광입니다. 8월 7일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던 종목이에요. 장기로 보고 계신데 지금 벌써 손실이 좀 많이 크세요. 그쵸? 작년부터. 근데 이분은 한 거의 20% 가까이 수익이 나다가 네. 수익 실현을 하지 않고 손실로 전환된 경우입니다. 타이밍을 놓치셨군요. 네, 왜냐면 이분이 매수하고 나서 26,000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네. 그 수익 실현은 좀 확보를 좀 어느 정도 절반에도 했었으면 좋았을 네.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안타까운 결과가 나온 거고 그리고 이 태광은 통신 장비로 치게 되면 KMW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 통신 장비 관련돼서 KMW 할 때 그쪽보다는 차라리 다산 네트워크나 솔리드를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좋은 쪽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조선 기자재 업체 이제 피팅 업체인데 같이 속해 있는 게 성강밴드가 있고 하이로코리아가 있는데요. 경쟁력 자체가 많이 지금 딸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기업만 지금 영업이익률이 급감하고 있는데 경쟁사 성강밴드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영업이익률 한 11% 정도 나왔던 게 지금 이제 20%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하이로코리아는 2011년도 21.6%가 21.9%. 그런데 태광만 2011년도에 14% 유지했던 게 지금 8%로 오히려 급감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가 수주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보니까 그 신한 최근에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도 5% 정도 지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4%까지. 그래서 5% 이내로 떨어지게 되면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은 자사주 매입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월 달부터. 그래서 하락은 일단은 좀 멈췄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왕 할 거라면은 좋은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그러니까 태광을 하려면은 그 태광을 할 바에는 차라리 성강밴드나 하이로 코리아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거죠. 같은 업종 내에서 네. 성광밴드도 주가가 별로 안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태광이 있고 네. 성강밴드가 있고 하이로코리아가 있잖아요. 네. 그럼 성강밴드가 나쁘면 태광은 더 나쁘다는 얘기죠. 어. 네. 근데 나쁜데 네. 나쁘다고 둘 다 나쁘잖아요.
조금 더 나은 성광밴드가 그래도 그 좀 성광밴드보다 더 있었던 게 하이로코리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종목 교체를 한다면은 네. 지금 뭐 굳이 순서를 정한다고 한다면 하이로코리아가 1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2등, 그다음에 태그는 3등이니까 3등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이런 관점인 거죠. 조윤구 전문가님, 이 업체가 수주가 좀 부진한가요? 실적이 안 좋은가요? 왜 이렇게 주가 왜 이래요? 뭐 다 김종수 전문가님께서 다 말씀하신 게 다 네네. 맞고요. 100% 맞고. 그 현대중공업 이번에 실적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1조 1,000억 원 적자죠. 그럼 얘네들이 그럼 되겠어요? 네, 폐 만드는 애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저가 수주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이음세, 엘보우라고 그러는데 그 관이음세들을 납품하는 데 있어서 비싼 값을 받고 애들이 사가겠냐 이거죠. 그럼 얘네들도 이제 타격이 커집니다. 이거는 더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냥 월요일 시작부터 그냥 매도하셔야 돼요. 앞으로 한참 더 하락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은 실적 가이던스 대비해서도 밸류에이션 지금 12배, 13배를 쳐주고 있어요. 네. 성장하는 산업이면은 뭐 20배도 쳐주고 30배도 쳐줄 수 있죠. 근데 사양 산업을 지금 밸류에이션 12배, 13배 쳐준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한참 더 빠진다고 저는 봅니다. 이 정도. 월요일에 매도하자는 의견이세요? 네, 강력 매도입니다. 뭐 경쟁사도 뭐 자식어도 볼 거 없습니다. 그래요? 네. 최근 들어서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종목 말고도 이전에 서울반도체도 좀 있었고 아니다 싶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강하게 의견을 좀 줬었어요. 조영구 전문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야종훈 네. 전문가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말 아닌 기업들은 좀 결정을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가장 독한 야정군 전문가님. 이 제가 종목은 뭘 다시 독합니까?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이나요? 글쎄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태광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현대중공업이 무너졌던 2008년도 이후에, 그러니까 2007년도죠. 그때부터 철강산업하고 조선, 뭐 해운 산업들이 다 몰락의 길을 걷는 건데, 이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은 그래도 미련이 계속 남는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일단 손 안 대시는 게 좋겠고, 근데 21,000원에 사셔서 이제 어떠한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전체 비중이 15%세요. 그래서 15%대 금액 대비로 해서 본다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퍼센테이지는 문제는 이 규모가 얼마인지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그렇지만 일단 뭐 오늘 반등은 조금 줬어요. 500원 정도. 한 3% 정도 떠서 14,400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15,000원급 이상으로 올라오면 일단 수익폭을 좀 줄일 수가 있지 않겠어요? 네. 거기서 좀 빠져나가시는 게 낫겠다. 그리고 두 분 전문가들이 많은 것처럼 종목을 교체를 하던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종목 1,800개의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을 고집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매도예요. 그러니까 매도해야 매수하셔서.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종목을 또 하나 더 드려야 된다면 올 1월 달부터 그 대차 거래가 꾸준히 증가를 했어요. 올 1월 달에 그 가격대가 2만 원인데요. 2만 원에서 이제 2만 1,000원에서 붕괴될 때 대차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선도 세력이 누군가의 세력이 이 회사의 어떠한 뭐 정보라든지 뭐를 알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선매도가 들어갔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지도 보시고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저점을 낮추고 있다면은 얘네들은 추가 더 파이널, 활용 전점을 찍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때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뭐 전 종목들이 위험한 상황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그 롱숏 펀드 애들이 자기네들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의 희생양들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걸려들면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은 오늘 조금 줬지만 월요일 날 뭐 좀 더 나온다고 그러면 뜬다고 하면 무조건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파는 게 아니고 비중을 줄여나가자고요? 줄여서 빠져나가야 돼. 서서히. 아니면 이제 네. 한 13,000원 놓고 지난번 저점, 최저점을 놓고 무너지면 그냥 다 잘라야 돼요. 이거 제가 좀 더 덧붙이면은 네. 최근에 시장이 신저가 나온 주식들이 많아요. 네. 저쪽이 깨진 주식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자문사나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매니저들이 좀 차명 계좌나 아니면 다른 계좌를 활용을 해서 좀 매매를 했던 게 이번에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펀드 교체 시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트를 다시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좀 아니다 싶은 기업들은 싹 다 버리는 게 지금 시장이 좀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도 좀 대응을 좀 빨리 하셔야 됩니다. 네. 빨리 대응, 좀 손실 구간이 크시지만 빨리 대응하셔서 빠져나오자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종목부터 파이팅이 넘치시더니 오늘은 세 분께서 의견이 화합되네요. 좀 아니, 어색하다. 나쁜 거는 네. 보는 관점이 거의 비슷해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혼돈되는 종목들이 몇 개 있죠. 네. 그런 종목들에서 이제 의견 분분하는 거지. 근데 이 종목은 확실하게. 싸워야죠. 싸워야 되고 이거는 다 뭐 이건 동일하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는 반등시 매도라는 표현도 안 하잖아요. 그냥 바로 그냥 매도예요. 매도하자. 올 반등을 기다려요. 태광 좀 손실이 많이 크세요. 좀 오랫동안 들고 가셨는데 우리 시청자님 의견 참고하셔서요. 또 다음번 투자에서는 또 성공적으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들어볼게요. 자, 다음 종목 가보려고 하는데요. 연기가 또 필요합니다. 야전군 전문가님, 김정수 전문가님 두 분 연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김정수 전문가님이 20대 청년이고요. 네. 야전군 전문가님은 동아리 선배예요. 안녕하세요. 21살 유아인입니다. 보시다시피 94년생이고요. 20대 청년이면 한참 까부 한참 때네요. 전인가요? 한참 까부 때네요. 네. 빙의해 주세요, 20대로. 자, 그럼 두 분 연기 큐. 안녕하세요. 20대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전 공부도 열심히, 운동도 열심히, 놀기도 열심히 하는 소위 말하는 열혈 20대 청년으로 대학 내 주식 모의 투자 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전국 모의 투자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도 있고 소신 있는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라 주식 투자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는데요. 요즘 제 머리를 지끈지끈 만드는 종목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그 종목은 바로 조이시티인데요. 동아리 내 선배 투자의 기자라는 호칭이 붙는 선배가 추천을 해가지고 올해 2월달에 27,950원에 40%를 매수를 했거든요. 마이 브라더 조이시티 이거 가는 거야. 알겠어. 이 아름다운 차트, 뷰티풀 차트, 뷰티풀. 알았지? 이게 쭉 간다 이렇게 요리조리 아니다. 쭉 가는 거야. 네, 한 달 동안은 정말 이쁘게 가던군요. 이쁘게 쭉. 하지만 3월 13일 32,050원을 찍고 쭉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브라더,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이 바닥이 원래 그래. 큰 돈 먹으려면 인내력이 필요한 거야. 인내력. 알겠어? 그러니까 올 하반기 되면은 좋아질 거니까 유캔디 할 수 있다니까 버텨. 이랬던 선배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선배가 사라졌습니다. 선도. 네, 연기니까. 원래 남의 말을 믿고 매매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 종목 때문에 난감일지경입니다. 이 종목 원금 회수라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전문가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냈네요. 네, 우리 시청자님이 조이시티 들고 계시는데 지금요 손실도 많이 보고 계세요. 비중도 적지 않고요. 두 분 연기 어떠셨나요, 여러분? 어색했죠? 잘하셨어요. 연기 원래 연기의 귀재잖아요. 아닙니다. 욕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 게임주 이 조이시티 대표가 조성원 씨네요. 조용구 전문가님께서 먼저 스타트를 또 게임주 전문가님이시고 조 씨잖아요. 연관성 없나요? 재미없어요? 나 이거 재밌다고 생각하고 말한 건데. 저기가 대표이다. 네, 이거. 뭐 조이시티 조용구 때문인 것 전문가. 아니야 이거는. 조용구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봐요? 예, 조이시티는 아마 여기서 이 종목을 저 이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지금 굉장히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기업이고, 사실 제가 이 종목도 사실상 그 TV 방송에서 최근에 언급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손해를 보고 저도 이제 나온 제 편인데,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최근의 동향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 이제 조이시티가 신작 게임이 일단은 좀 부진하고요. 네. 게임이라는 건 게임이 잘 나가야 되거든요. 신작 게임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FSF라고 표현을 하는데 프리스타일 농구 게임이 있고 프리스타일 풋볼이라는 게임이 있고 이제 해외 쪽에서 부지런히 수출을 하는데 성과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 자체가 재미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워낙에 이제 경쟁 게임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 경쟁이 좀 뒤처져가지고 좀 밀리는 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종목은 참 어려운 게 수익 가능성도 있는데 투자 기간이 너무 또 길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이 기다려야 돼서요. 예, 그리고 이제 주가가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못 올라오는 이유가 네. 2분기도 실적이 별로예요. 3분기부터 조금 좋아지는데 이제 요즘에 핫한 컴투스라든가 이런 게임 회사들 대비해서는 실적만 봤을 때는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과 펀더멘털로는 절대로 주가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고, 단지 이제 향후에 얘네들 지금 대주주에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가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이 경영을 잘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만들어주면 다행인데
얘네들조차도 지금 이게 수월하지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게임의 경쟁력이 좀 이제 딸리다 보니까 사업에 이제 말 그대로 박차를 가고 있으나 성과가 아직 좀 덜 나온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조금 이따 또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 기간은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말 그대로 네. 인디안 기우제 지내듯이 오를 때까지 그냥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가 지분을 이제 매각을 하고 팔고 나갈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투자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비 올 때까지 제사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디온 기우제 투자법이라고 10년, 20년 동안 보면 그렇게 일단 먼저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컴투스랑 게임빌은 잘 가는데 조이시티는 참 어떡하나요? 저는 약간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면 네. 재무제표로 보면은 매매해서는 안 되는 기업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이자 부상 비율이 마이너스 52.9니까 작년도에. 근데 긍정적인 부분이 좀 전 보이더라고요. 그 7월 30일 날 이사회 의장 이제 김하선 이 사람이 이제 1억 원 정도 장내 매수를 했고요. 2015년도 5월 27일까지 한 자사주 매입을 한 100억 원 정도 좀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자체적으로도 좀 싸다라고 보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펀더멘털 상으로 지금 주가는 분명히 저는 좀 싸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 이제 주주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저도 몰랐는데 스탁 인베스트먼트 대주주 들어가 있다고요. 그 사람들 투자 되게 잘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매매하는 스타일 자체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앞으로 나중에 새로운 사업자나 매각자를 이미 선정한 상태에서 그 기업에 투자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일단은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저는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지가가 한 16,000원 정도 좀 나왔는데 이게 유지가 되면은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네,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6,000원만 지지되면 계속 가져가자. 지금이 16,400원. 네. 지금에서 내려가지 않으면 좀 더 들고 가보자 했어요. 그런데 여기 주력 게임이요. 방금 말씀하신 그 프리스타일 풋볼이랑 프리스타일 이게 모바일 게임이 아니고 온라인 게임이잖아요. 모바일로는 롤더스카이 게임 만든 애들이고요. 그렇죠. 롤더스카이하고, 롤더스카이도 그거 외에는 없죠. 롤더스카이, 성공적인 메이플 게. 스토리, 빌리지 그리고 칼싸움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지금 기억 안 나네요. 있긴 다 있어요. 함께 그게. 칼칼. 그렇죠. 다 함께 칼칼칼 그것도 그렇고 잠깐 뜨다가 추락했고요. 그거 제가 했었습니다. 저희 둘이 같이 했었죠. 네, 그때. 다 함께 칼칼. 네, 맞아요. 했었어요. 그 게임이 좀 잠깐 사무라이 떴었고. 했었던 거. 온라인에서 이렇게 역량을 발휘하는 게 없습니다. 롤더스카이는 유지는 돼요. 네. 매출 유지는 되는데 예전처럼 이렇게 화끈한 실적이 나오는 때는 아니고요. 사실상. 야정구 전문가님. 네. 이거 어떻게 해요, 게임주?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게 2013년 2월입니다. 네. 올해 2월 달에 막. 올해. 네, 올해 2월 달에 막 튀어 올라갈 때, 그죠? 네. 박스 치고 있다가 튀어 올라가는 시점에서 붙이셨거든요. 27,900원. 네. 근데 그때가 이분이 사셨던 시점을 보시면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네. 있다가 그 신규 게임이 이제 런칭이 돼요. 네. 근데 그 지점이 얼마냐면 3만 원에서 이제 32,000원. 네. 찍고서 이제 하락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항상 우리 시청자님한테 얘기를 하지만 기대 심리는 이미 먹고 올라갔다 3만 원까지는. 그것이 오픈이 됐을 때 기대 심리에 미치지 못하니까 매도로 전환된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네. 거기다 5월 27일 날 이 회사가 지금 그 런칭 3월 달에 했던 그 게임을 동남아 게임 회사하고 또 계약 체결을 합니다. 근데 5월 27일인데 그리고 또 빠져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거는 설거지 위험성이 있는 거죠. 좋은 얘기를 해놓고 두들겨 패는 건 아니죠. 네. 좋은 얘기 했으면은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좋은 얘기가 자꾸 나오는 상태에서 밀리는 건 절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가장 좋은 거는 나쁜 얘기 나오는데 막 올라갈 때요. 이럴 때는 개인 투자가들이 접근을 못 해요. 이 적자 회사다, 적자 회사다 그러면 이거 들어갔다 망하면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간다고. 근데 이게 나중에 막 꼭대기 올라가면 이 회사 실적이 이렇게 좋다? 거기서 들어간다니까. 대표적인 게 아시아나항공이에요. 아시아나항공이 2008년도에 금호그룹이 하면서 다 작살난다고 이거 상폐당한다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4배가 올라가요. 그래서 실적 양호 이래갖고 새카맣게 들어갔다 다 죽습니다. 우리 예전에 코에도 노총 때 그랬었죠. 했는데. 옛날에 코에. 웅진그룹이 그러니까 무너졌을 때. 항상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에 보물이 있으면은 그걸 누구한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물이 있다라고 자꾸 말을 한다는 거는 좋은 얘기가 아니죠. 그건 보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호재를 계속 발생을 시켰을 땐 그 회사의 접근성을 좋게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방어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식을 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거는
좋다라고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리면서 그 주식을 사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말이 좀 길어졌는데 지금 2만 원 5월 27일 날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 주식은 일단 중립의 의견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드린다면 대차거래도 충분히 늘었어요. 작년 올해부터 해서 10만 주 이하에 있었거든요. 대차거래가. 네. 그다가 올 3만 원으로 올라갈 때부터 쭉 때리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약 70만 주에서 80만 주 정도 네. 계속 쌓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적인 하락을 평균 단가는 지금 매도 평균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보다 조금 낮습니다. 이 대차거래 평균 매도 단가가. 그렇다면은 얘네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3월 달까지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대차를 한 50만 주에서 60만 주를 쌓거든요. 네. 그래서 하락하는 거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그 이익금이 발생했을 거예요. 그걸로 더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져 자꾸 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그 5월 27일 가격대를 한번 보시고요. 거기가 호재가 나왔던 자리니까 그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중립 의견이 맞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다른 게임주들은 정말 잘 가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이 빠지는 게임들도 게임주만 많아요. 이러니까. NHN 뭐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땅굴 그래요? 파고 있고 컴투스하고 게임빌 정도 하늘 날아가고 있고 뭐. 그 두 종목만 잘 가는 거군요. 예, 위주로 가죠. CJ ENM도 뭐 최근에 흐름 상당히 좋았고. 네. 뭐 CJM 잘 가네요. 오늘 좀 올랐나요? 그게 오늘도? 이번에 그거 명량인가요? 네. 명량이 300만만 돌파하면서 튀어 올라가는 거거든요. 딱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네. 영화주들은 보실 때 관객 동원 수가 300만을 넘어서 딱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500에서 700만 쏜다고 봐야 돼요. 일주일에서 10일에서 10일 이내에 300만 명이 돌파됐을 경우에는 일단 한 달 이내에 500에서 700만까지 쏘기 때문에 딱 수익이 되는 게 10에서 15%가 정확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명량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당연히 봤죠. 근데 CJ에는 명량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는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많은데 네. 명량 플러스 모드의 마블이에요. 모드의 마블이 중국에서 8월 1일 날 론칭을 했는데 네. 중국이라는 이 대국에서 무료 게임 순위 1위를 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그게 이제 1위를 했고 매출 순위로는 6위까지 올라갔어요. 실시간으로. 이거 두 개 효과가 한 거지. 그거 명량은 실제로 이제 이 CJ ENM 안에서 영화 매출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수익성이 떨어져요. 영화 사업은 간간히 그래서 적자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명량이 실제로 600만인가 500인가 600만을 넘게 되면은 네. 예, 이제 CJ ENM 쪽으로 이익이 떨어지는데 손해보죠. 이 이익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CJ ENM 전체 이익이 얼마 안 돼요, 사실상. 모두의 마블은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 여기서 막 뜨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CJ ENM이 덩치 시가총액에 비해서 단기 순이익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 프리미엄을 가장 크게 주고 있는 게 게임 쪽입니다. 그러니까 게임 쪽에 대한 모멘텀이 커지는 건 맞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맞습니다. 조영구 전문가님께서 얘기하는 게 컴투스도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이게 컴투스가 참 재밌는 회사인데 자기네들도 이 게임을 출시를 하고 나서 이렇게까지 뜰 줄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서머너저라는 게임이 이제 있는데 회사 쪽하고 저하고도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자기네들도 이 게임이 이렇게 뜰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해외에다 출시를 딱 했는데 해외 지금 대략 한 30여 개 국가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매출로. 그래서 서머너저 워라는 이 게임 하나에서만 일 매출이 7억이 찍힙니다. 7억이. 근데 이제 얘네들은 더 웃긴 건 아직 중국에는 또 론칭을 안 해 있어요. 중국에 론칭만 하면은 일 평균 10억에서 20억 정도 매출이 찍힐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컴투스의 영업이익이 2천억 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이 지금 CJNM도 모두의 법을 참 잘 만들었어요. 그 게임은. 네. 남녀노소 연령 불문하고 많이 하던 게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국인들 마작 좋아하잖아요. 도박 막. 진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은 마작을 하면요. 카센터 사장하고 카센터 직원하고 마작을 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다 보면 이제 사장이 바뀌어 있습니다. 가게를 걸고 하는 거예요, 완전. 그런 정도 스케일이 크거든요. 모두의 마블이가 오픈하자마자 바로 1위로 들어갔고 매출도 3일 만에 6위권, 10위권 안에 들어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CJ 예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모두의 마블 이게 지금 중국에서 오픈된 게 영향이 크고 얘네들 지금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오픈을 하면은 순위권에 안 보여요. 네, 순위권에 뭐 좀 보여야 되는데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름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이 조이시티가 프리스타일 풋볼이라든가 프리스타일 그 농구 게임이라든가 이거를 중국에 론칭을 할 때도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건전한 그런 스포츠 게임으로 만들었지만 중국에다 오픈을 할 때는 좀 게임을 바꿨습니다. 도박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공격적인 성향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축구라는 게는 막 이렇게 뭐 조인트를 깔 수도 있고 이렇게 빡 깔 수도 있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막 뒤에 때리기도 하고 막 공을 차지 않고 그 자체가 예. 도박이었네. 그렇죠. 요런 이제 공격적인 성향의 스포츠 게임으로 바꿔가지고 오픈을 했는데 네. 와 하고 뜨다가 또 가라앉았어요. 약간 게임 영향력이 일단 좀 약하다는 거고 아까 이제 김성훈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그 자사주 매입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매입 개념이 사실 아닙니다. 신탁 개념입니다. 신탁. 그러니까 돈을 맡겨서 우리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면 니들이 좀 받아주고 오르면 또 적당히 팔고 좀 조절 좀 해달라 이런 용도고요. 샀다 팔았다 합니다. 그래서 신한금융 창구에서 아마 그 샀다 팔았다 할 거예요. 네.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 있죠. 2만 원 올라오면 또 갖다 팝니다. 그러니까 신탁 계약이고요. 그리고 이제 김하선 이사회 의장은 이번에 산 것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두 차례 한 5번, 6번 샀을 거예요. 물려 있습니다. 네. 2만 원대에서 샀거든요, 이 사람들. 물려 있어요. 물려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은 아까 이 종목 제일 잘합니다, 거의. 이 종목은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아까 이제 김정수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얘네들 투자 정말 잘하는 애들 맞습니다. 왜냐면 위메이드라는 게임에서도 위메이드는 온라인 게임에서였는데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가 들어가 가지고 모바일 게임에서로 키워서 주가 10만 원 만들어 놓고 얘도 고스란히 빠져나왔습니다. 매각하고 나서. 얘네들 그러니까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가 요 이제 원래 조이시티가 JC라는 회사였거든요. 네. JC에서 룰더스카이로 진짜 말 그대로 대박 데이트를 치고 그래서 이제 사명이 조이시티로 바뀌었는데 이게 넥슨으로 넘어갔었거든요, 회사가. 네. 넥슨으로 넘겼는데 넥슨에서 이제 모바일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로 지분을 좀 넘깁니다. 가지고 다 넘긴 게 아니고 넘겨요, 일부를. 넘기고 나서 이걸 18,000원에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샀거든요. 사업에 그래서 박차를 가는데 잘 안 돼요, 지금. 왜냐면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가 평생 놀러 앉아 있는 애들이 아니고 잘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또 매각을 해야 되는데 뜻대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계획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계획대로 얘네들 뜻대로 잘 되면은 아마 중국 쪽 기업으로 매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회사인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는 있겠다라는 그런 관점이었던 겁니다. 아침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게.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는 관점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시간이 만약에 오래 걸리는 게 좀 지루하다 싶으면 그냥 매도를 포기를 하시는 게 맞고. 이 비중이 몇 프로 정도까지? 이분이? 40%예요. 주식? 많아요, 비중이. 그럼 40% 가지고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는 아니죠. 네. 그죠? 너무 네, 오래 걸릴 네.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비중 포기를 정도만 하시면 좀 해야죠. 조절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 인디언 기후지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비 올 때까지 재산을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언젠가는 올라갈 수는 있겠죠. 네. 망할 회사는 아닙니다, 절대로. 맞아요, 그건 아닌데 그거는. 네. 너무 오래 걸릴 수가 있다, 투자 기간이. 그러니까 결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너 오래 기다리는 게 싫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좀 교체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나 오래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매수가까지는 저는 장담을 못 하겠는데 얘네들이 이제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가 손실을 보지 않는 수준에서 빠져나온다는 점을 항상 감안을 하면은 네.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2만 네. 7,000원까지는 지금 당장은 좀 무리가 힘들다.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게임이 뭐 좀 난데없이 또 예상하지 못하게 뭔가 네. 또 서머너즈 워 같은 그런 게임 마냥 갑자기 빵 터져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든가. 하반기 출시 예정인 게임이 있어요? 출시 예정 게임은 지금 미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미정이에요? 발표된 게 없어요. 우리가 이 게임을 낼 거다라고 발표된 게 구체적으로 좀 안 나와 있습니다. 아유,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오픈된 게 없어요, 정보가. 그러니까 출시에 대한 것보다 최근에 네. 게임주 아까 뭐 자세히 말씀 좀 해주셨는데 옛날에는 게임주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어요. 어떤 네. 신작 게임이 많이 나오고 뭐가 출시가 되면 근데 지금 너무 이제 게임사들 경쟁이 심하니까 눈에 진짜 말 그대로 보여야 돼요. 그 카톡이면 카톡 일에 딱 찍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반응을 해요, 주식들이.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보면 좀 시장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 갔으니까 네. 신작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네. 반응하기보다는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눈으로. 안 그러면 주가가 안 움직여요. 그래요. 네. 비중을 서서히 줄여 나가셔야겠네요. 장기 투자가 아니시라면. 그렇죠. 자기 자신의 성향이 지금 이게 지금 뭐 죽을 때까지 계속 뭐 홀딩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진짜 뭐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가 어디 분명히 중국 쪽에 매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던거나 아니면은 과감하게 좀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네. 교체를 하시거나 이게 맞아. 결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시청자님이 동아리 선배였잖아. 동아리 선배 추천을 듣고 샀는데 선배는 사라졌대요. 이거 나한테 물어봐? 동아리 선배였잖아요. 아까 연기할 때. 누가? 내가? 네. 아니. 맞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연기인데요, 뭐. 주가가 올라가면 선배가 다시 또 찾아올 겁니다. 술 사라고. 네, 저희가 이거 사연 정말 바꿔 하는 거거든요. 정말, 네, 네. 그렇습니다. 주식은 그렇게 대부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처음에 보면은 누가 옆집 아줌마가 돈 좀 벌었다는 둥, 네. 직장 동료가 벌었다는 둥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결국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거 제일 큰 잘못은 자기예요. 어쨌거나 뭐 자기가 엔터 눌러서 산 건데. 동아리 회장이라면서 회장 그만둬야겠네 이거. 그러니까 뭐 그 선배 말 그 하길 떠나 자기가 매매했으니까 자기가 이제 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남을 탓해요? 네.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 탄핵합시다. 탄핵. 회장 탄핵. 탄핵. 우리 잘라야 돼. 조이시티 들고 계신 20대 청년 시청자님, 세 분의 독한 종목 진단 참고해 보셔서요. 서서히 좀 비중을 줄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흥하해운입니다. 이 종목 연기가 필요해요. 조영선 선생님하고 저랑 부부예요, 부부. 발연기를 한번 해볼까요, 둘이서? 큐 사인 좀 주세요, 전문가님. 하나, 둘, 셋, 큐! 안녕하세요. 즐거운 신혼생활을 꿈꾸고 있는 30대 초반 직장인 주부입니다. 저는 작년 5월에 동갑인 지금의 남편과 1년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의 그이는 착하고요. 또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라서 결혼 결정을 하는데 큰 고민은 없었죠. 하지만 요즘 저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의 주식 투자 때문인데요. 내용인 즉 이렇습니다. 우리 여봉봉. 나 주식 투자한 지 대학생 때부터 해서 10년이야. 안전하게 투자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흥하해운 딱 2배만 먹고 자기 좋아하는 백 사줄게. 정말요? 백 사줄 거예요? 흥하해운? 그 주식 믿을만한 거야? 처음 들어보는 주식인데? 자, 우리 여보 주식 잘 모르지? 흥하해운 잘 가고 있으니까 갖고 싶은 백이나 올라더라고. 근데 자기 왜 그래? 오늘 뭐 잘못 먹었어? 제가 알아보니까 6월 초에 흥하해운 이 주식에 1280원 비중을 아니 100%나 실어서 매수를 했더라고요. 안전하게 투자한다더니 한마디로 골빵한 거죠.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건 기회야. 자기 내 친구 정수 알지? 정수 걔랑 같이 들어간 거야. 내 촉과 걔 촉이 맞았을 때는 항상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의리 2배. 주식 투자의 의리가 뭔 말이냐고요. 하지만 제 말은 듣지도 않고 흥하해운 2배 무조건 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네요. 다행히 지금은 좀 잘 가고 있는데 2배 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전문가님들, 흥하해운 정말 2배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고민이에요. 훌륭한 남편이네요. 어쩜 수익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수익 중인데 걱정을 왜 합니까? 훌륭한 남편을 둔 시청자님이시네요. 그러니까. 근데 100%잖아요. 왜 아이, 그건 100%? 물론 투자 원칙은 네. 어긴 거예요. 네. 투자 원칙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어긴 거고 두 번째 집사람을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백을 사준다고 했잖아요. 2배는 올라야지 백을 사주지. 근데 이거는 2배까지 올릴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어, 남편? 불이 붙으면 갈 수도 있겠죠. 불이 붙어 있잖아요 지금. 잘 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오늘 종가가 얼마죠 이게? 1,805원. 8% 오늘 올랐죠. 연중 최고가 다시 최고가 썼습니다. 일단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좀 단기 급등 아닐까 생각해요. 어때요? 지금 제가 판단한 거는 네. 현금 흐름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잘 나가다가 계속 하는 게 아니고 턴어라운드 되면서 기업이 좀 그 영업이익이나 이제 매출액 오늘 좀 높게 보고 진행을 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 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술적인 흐름 자체가 워낙 강하고 또 오늘처럼 시장이 꼬꾸라졌던 구간에서 강세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는 일단 순응할 필요는 좀 분명히 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기준가가 1,620원인데요. 요거 유지가 되면은 일단 2,000원까지 상단 목표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대응 전략을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2,000원. 예, 그러니까 1,620원을 익절 기준가로 잡고 지금 수익 중에 있으니까. 백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집중이 안 되죠 지금. 예, 그래서 2,000원 정도 되면 차익 하셔서 가방 사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신이 잠시 딴 데가 있었어요.
샤넬 보이백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거 생각하셨습니다. 이 종목이요. 네, 대한해운이나 뭐 한진해운 그쪽하고는 많이 틀리죠. 틀려요, 많이. 예, 그러니까 대형 해운사들이 가장 잘못한 게 무리하게 사업을 네. 확장을 했던 거고, 해운 운임이나 이런 것이 회복이 안 됐던 구간에서도 네. 규모가 커지니까 유지 비용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흥원해운은 틀려요. 그냥 애초에 자기들이 잘했던 거. 예,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살아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오히려 해운사들은 작은 데가 살아남았고 큰 데가 무너졌습니다. 아이러니하네요. 예. 여정근 전문가님. 이 종목 뭐 어떻게 할까요? 지금 수익 보고 계신데 언제쯤 수익 났는데 뭘 걱정이야? 그럼 목표가를 정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알아서 파는 거지 뭐. 가방값만 나오면 돼. 왜 그래? 가방값만 나오면 되잖아. 일단은 살아야 돼. 목표가를 정해줘야지 그걸 보고 가방을 고를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네. 2,000원 정도는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2,000원 이요? 예, 그래서 1,500원 라인이라서 1,600원, 김정수 전문가가 말한 대로 그 라인만은 안 깨지면 아마 2,000원에서 2,300원 정도까지 보이는데 네. 정 불안하시면은 2,000원 넘어가는 지점에서 네. 2,000원 이게 지금 1,800원 5원 찍었죠? 네. 그 장중 최고가를 찍었는데 일단 여기서 2,000원 돌파하는데 한번 물량 싸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원금 회수를 해주고 100%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잘못하신 거예요. 종목 선택은 잘했지만은 전 재산을 거는 거는 안 돼요. 그거는 때려주게 되고 우리가 때려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다음에 이 맛에 들리시면 또 할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이번에 성공했지만 다음에 실패하는 날에는 뺏어버리고 뺨 맞는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야정근 전문가님께서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신 거고, 네. 그 정부 창성님 어떻게 무슨 한 종목이 100% 몰빵을 해요. 그 대표이사도 잘 몰라서 지금 분할 매수하는데, 아까 뭐 조이시티 그 대표이사도 지금 분할 매수해서 물려 있는데, 이사회장 예, 물렸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한 종목에 몰빵,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다. 투자 습관에 있어서도. 그렇죠. 투자 습관을 자꾸 이렇게 가시게 되면은 결국적으로는 무너집니다, 이게. 남편이 화끈하시네요. 학교마다 이연도장 찍는다니까? 그런가? 그러면 저희가 드릴 네. 뭐한 2,000원 넘어가시면 일단 원금 네. 정도 회수하시고 그리고 이익금 가지고 보시면서 네. 1,800원 라인 지금의 오늘의 이 자리만 안 깨지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이죠. 소윤구 전문가님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목표가를 2,500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정확히 좀 더 더블 높게. 가는 그 가격대인데 단기간에는 조금 과열 양상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는 있다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굳이 1,500원, 1,600원 깨진다고 해서 매도하고 이럴 필요성은 없는 종목이라고 보고. 그때 아까 김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게 쓸데없는 짓을 안 하면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벌크성 무리하게 이제 빌려서 쓰다가 벌크성 무리하게 이제 빌려서 쓰다가 운임도 많이 못 받는데 기름값 뭐니 배 빌리니까 배값 배 대여료 이런 것까지 나가다 보니까 이제 적자가 나가지고 망가지는 거거든요. 한시장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회사인데 한시장은 규모가 너무 큰데 업판이 안 되니까 이제 쪼그라들어요. 하나는 회사가 작아야 돼요. 첫 번째 이제 동남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운영 지배들이 자기 막걸리를 내서 꾸준하게 잘 키우고 있는 거죠. 문득했는데 요즘에 유가도 좀 안정화됐고 그리고 이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유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름을 넣어서 가는 거니까. 기름을 넣어서 가야 되는데 기름값이 싸니까 자연스럽게 영업 마진이 그냥 자기네들이 일하고 있었을 때 자연스럽게 개선된 거예요. 현금이. 그래서 이거는 업판이 와하고 좋아지는 이런 케이스가 아니고 그냥 영업 마진이 자연스럽게 개선된 거고 그 영업 마진이 개선된 것만큼만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영업 마진이 계속 보기 전에 해운사들 치고는 엄청나게 공평입니다. 그래서 2,000원, 저는 2,000원에 2,500원까지 보셔도 되지만 주가는 조금 단기간에는 1,000원에서 1,600원 사이로 쉬었다 갈 수 있다. 하지만 쉬었다 갔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못하고 매도하는 것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2,500원까지 한번 끌어들이게 물어 더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도 목표가 비슷하게 보고 계세요? 제가 제시드린 목표치는 일단 2,000원입니다. 2,000원. 네. 2,000원, 2,300원, 2,500원. 그러니까 2,000원 산다면 구찌 가방 사고, 네. 2,000원 넘어가면 안 2,500원 가면 하면 사내 가방 사면 그 되겠네요. 여기까지 오면 그게 의미가 어디 있어요? 좋네요. 2,000원이니까 2,200원이니까 2,000원이니까 의미는 별로 지금 가방 생각하고 계시죠? 네, 저 그러니까 빙의했죠. 옆에 이렇게 우리 가방 수사장님. 생각하는 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지금. 네, 남편이 주식 투자 종목 잘 고르셨네요. 그런데 다음에 또 몰빵하면 그때는 도장 찍어야 네, 되는 100%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수익 많이 내고 계시니까 더 수익 극대화 시키셔서 우리 아내분 또 좋은 백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하해운 주가 흥하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 사연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독종을 항상 본방사수하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포비스티 NC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작년 12월부터 지켜보고 있다가 그 포트에 물려있는 종목이 있어서 매수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 7월 초에 보니까 가격이 좀 괜찮다 싶어가지고 2,000원에 비중 50% 실어가지고 매수했어요.
상승 탄력이 강하긴 한데 특별한 뉴스나 공시가 없어가지고 참 고민이 많이 돼요. 이 종목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따를게요. 이 종목 비중도 50% 진짜 많거든요. 정말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포비스티엔스 들고 계시는데요. 역시나 수익 구간이시네요. 비중도 많으시고 매수를 잘 하신 걸까요? 포비스티엔스 요즘에 주가 잘 가고 있잖아요. 잘 하셨습니다. 잘 사셨어요? 종목도 잘 사셨고. 네, 다행입니다. 주가 날아가는 중이에요, 지금. 어제, 그러니까 8월 7일에 52주 신고가 2,900원까지 갔었고, 외국인들도 참 많이 매수를 하고 있네요, 이 종목. 어느 나라 외국인데? 아, 검은 머리 외국인인가요? 저는 이 주식 훨씬 더 간다고 봅니다. 예, 이 주식은 상당히 투자 매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 기업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유력 총판 업체인데, 독점인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네. 제값받기, 네. MS사, 이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옛날엔 불법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제값받기 식으로 됐기 때문에, 네. 하다못해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거 상당히 좀 꼼꼼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증가는 전 분명히 더 진행될 것이다, 지금보다.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하는지 궁금해요. MS에서 네. 나오는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를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림 파일 보게 되면 어부부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죠? 우리가 PDP 파일 보려면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쪽도 지금 독점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돈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왔기 때문에 이걸 또 우리나라에 독점으로 팔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더 모멘텀이 저는 생겼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주가가 한 2,800원 정도 그 수준에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3,500원까지는 좀 가져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3,500원. 목표치를 좀 더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야정군 전문가님은요? 네, 목표치 올려도 될 것 같은데요. 얼마까지 올릴까요? 그러니까 3,500원 전후까지는 보이긴 하는데요. 따라하는 것 같은데요? 나쁜가요? 3,500원 비슷하게 보세요? 김정승.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왜냐면 이게 2,000원대 들어갔었잖아요. 거기가 2,000원 딱 찍고서 딱 튀어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네네. 그때가. 그래서 2,000원에서 올라가면은 일단 2,000원을 넘어갔다 2,000원을 지지하고 튀어나가는 가격 위치 라인이 3,300원 정도에서 네. 3,240원에서부터 3,670원 정도 돼요. 그 사거리가, 네. 개선 사거리가. 그러니까 그 전후까지는 올려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단지 이 종목이 이제 2,300원을 계속 조정을 주더라도 2,300원 라인을 방어해주면서 네. 다시 힘을 합해서 더 튀어 올라갈 것이냐를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컴퓨터 이게- 사면은 소프트웨어를 안 깔아주잖아요. 네. 자기가 사야 되거든요. 네. 깔려면. 예를 들어서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가 하려면 예전에 하면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깔아줬단 말이에요. 기사들이 와서. 근데 요즘엔 그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컴퓨터를 샀을 경우 그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사야 돼요. 사서 자기가 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서 공유하지 않나요, 막? 그렇죠. 그게 안 돼요. 일반인들은, 그게 개인들은 콜라보가- 되는데, 네, 기업은 안 된다. 힘들어요, 이제. 중소기업은 이쪽은 개인도 안 힘듭니다. 된다니까. 예. 개인도. 개인들은 걸리면 큰일 납니다. 잘 걸리진 않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한 2달 전에 컴퓨터를 샀는데 네. 이게 따로 파는 거야 이거. 그래서 그걸 사다가 해서 다른 쪽에 하려고 했더니 안 돼요. 맞아. 옛날에는 막 깔아주고 네,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안 컴퓨터 돼요. 사면. 코드 번호가 입력이 되면서 MS사에서 바로 그 코드하고만 딱 맞는 것만 딱 오픈되지 다른 데서 오픈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게 밝혀되면은 엄청나게 물어야 됩니다. 벌금 세게 물립니다. 진짜? 네. 1억 물었습니다, 1억. 그거 소래배상. 네, 걸려가지고 1억 물으셨어요. 짜잔!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셨죠? 본방에서 볼 수 없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저를 만난 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영상 느낌 오시죠? 안돼 어둠의 경로 싫어 합법적인 다운로드 깔끔한 다운로드 여러분의 미래를 걸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양심을 걸고 지켜주세요. 저도 잘 지키고 있거든요. 아시죠? 여러분의 깨끗한 양심 여러분만 믿고 전 물러갈게요. 싫어 어두운 거 싫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 몇만 원 아끼려고 그러다가 네. 그거에 걸려들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법 복제잖아요. 그게. 네. 그렇기 때문에 MS가 그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컴퓨터 그 MS 그 디스크 사면은 뭐 이것도 깔고 저것도 깔고 한 3-4대까지는 깔았어요. 근데 지금은 네. 한 대용, 2대용
뭐 세대까지만 깔 수 있는 거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지정하게 돼 있고 암호화할 수 있게 해서 그것만 딱 그 컴퓨터에서 써야지 다른 쪽에서 그거를 카피해서 쓰는 날에는 바로 벌금 때립니다. 추적자라서. 조윤구 전문가님 이거 주가 언제까지 가요? 저는 전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매출이 증가 최근에 좋아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네. 윈도우 그 9 버전, 옛날 버전 있죠. 네. 윈도우 그 XP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지원을 끊었거든요. 이거를 더 이상 이제 윈도우 9 버전에 대해서는 그 서비스를 끝내버린 겁니다. 종료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뭐 복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윈도우는 사실 복제가 힘듭니다. 근데 맘만 먹으면 다 해요. 예, 제가 이제 컴퓨터 자격증만 지금 9개를 가지고 있는데 복제하려면 쉽게 합니다. 근데 윈도우 7은 복제를 하면 좀 귀찮은 일이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해서 원본을 사서 쓰는 편이고 이 포비스 TNC에서는 뭐 윈도우라든가 뭐 오피스라든가 이런 거 갖다 파는데 이 윈도우가 일시적으로 XP 9 버전에 대한 그 서비스를 종료를 해버려가지고 윈도우 7이라는 게 갑자기 뜬 거예요. 그 매출이 확 늘어난 거고. 그럼 이게 그럼 더 늘어날 수 있는가? 크게 못 늘어납니다. 왜냐면 윈도우 한 번 깔면 계속 쓰는 건데 뭐 5년이고 10년이고 쓸 수 있는 건데 당분간은 매출이 안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그 이유 자체는 이제 어도비하고 또 판매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어도비라는 그 프로그램에 신규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윈도우가 그래서 일시적으로 뜬 거고 세븐이 뜬 거고 여기다 이제 어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액이 분명히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라는 건 한 번 공급하면은 그 이후로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더. 뭐 기분 좋다고 윈도우 7 CD 막 3개 사고 4개 사고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성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게 일단 보이니까 그것만큼만 일단 주가는 좀 업사이드를 좀 쳐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까지? 그리고 아까 보니까 뭐 신주인수권 물량도 있는 것 같은데 3천만 주가 상장돼 있는데 행사가 안 된 물량이 200만 주 정도가 남아 있을 거예요 아마. 23억 정도 됩니다. 24 그럼 금액으로. 이거는 이제 밸류에이션 계산할 때 희석을 시켜버려야 되겠죠. 지금 현재 시점에는 과감하게 수익 실현을 좀 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중도 50%라면서요. 네. 그럼 과감하게 이제는 수익 실현을 좀 들어가야 돼요, 지금요. 이게 단기의 고점이 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봅니다. 네. 불이 붙으면 뭐 더 갈 수는 있겠죠. 거기다 이제 또 뭘 갖다 붙이고 또 갖다 붙이고 해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해가지고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사업 형태를 봤을 때는 지금이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부터 수익 실현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봅니다. 포비스 TNC는 좀 전문가님들 의견 좀 갈리네요, 약간. 지금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하자. 조윤구 전문가님. 그리고 3,500원까지도 보내세요, 두 분께서는. 네. 지금 50% 비중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비밀이 얼마나 예. 아니 2,000원에 사셨어요. 예. 50% 비중을 가지고 계시니까 3,500원 목표치 잡고 그 자리에서 차익 실현하시면 되겠네요. 수익 확보하면서. 그럼 되겠네요. 전략 간단하겠네. 그리고 나서 그 이상을 돌파한다는 얘기는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 자체를 많이 줄 수 없으니까 네. 3,500원 이상 넘어가는 자리에서 더 이상 욕심을 안 부리시면 되겠죠. 그럼 전략이 간단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윤구 전문가님이 지금 가격대에서 일단 차익 실현하는 게 좋다고 더 그렇죠. 올라가기 좀 저는 그렇다고 3,500원 좀 아니라고 보고 이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신주인수권이 행사가 되잖아요. 신주인수권 행사가 제가 알기로는 7월인가 8월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행사 가는 기간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행사를 해버리고 있어요 지금. 팔아먹으려고요.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이제 물량 계속 또 상장되고 이러면은 주식 수량 늘어날 거고 시가총액은 또 늘어나고 그럼 밸류에이션 가치가 좀 떨어져 버리겠죠. 네. PER이 높아져 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팔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지런히 파셔야 돼요. 다행인 건 수익 구간이시고 비중은 50%이시니까 세 분의 의견을 좀 조합해 보셔서 비중을 좀 차익 실현을 해가면서 대응하시는 게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원금해서 하시는 게 괜찮아요. 또 그러니까 의견 지금 현재 바꾸는가요? 아니 바꾼 게 아니라 네, 원래 지금 여기 써놨잖아. 3,000원 돌파 시 원금 회수. 2,500원이만 안 무너지면은 네. 그 위에 3,500원 아닐 거라고. 지금 좀 점점 줄여갈까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50%라는 비중은 상당히 네. 높은 거거든요, 이분한테. 네. 그러니까 뭐 3,500원까지 버텨보겠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의 어떤 그 조정 구간이 발생했을 경우 그 눈에 보이는 계좌에서 지금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또 못 참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아웃라인은 정해져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최종 이익이라는 단계와 네. 방어선과 공격선을 해놓고 내가 이 부분까지 인내해보겠다. 그래서 무너졌을 경우 내가 확실히 털겠다 하는 부분하고 네. 그게 안 깨졌을 경우는 공격선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죠? 여기가 안 깨졌을 경우는 앞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그래요. 그래서 2,500원 방어선 놓으시고 이쪽으로는 3,000원에서 3,500원 사이를 보시라고. 알겠습니다. 의견이 조금은 좁혀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최소한 25에서 30% 비중은 3,500원대까지 가자. 차익션을 원하면은 20% 이내만 하자. 지금 다 하는 거 좀 아깝다. 네, 저는 좀 더 가져가도 된다. 이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의견 정리할게요. 자, 포비스틴 씨까지 오늘도 4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주말이잖아요. 우리 시청자님 시청하시는 시간이 또 좋은 저녁 시간 되시라고 야정구 전문의 한 말씀만 해주세요. 날이 덥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제 이제 말복이었고 입추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만 참으시면 이제 선선한 날씨도 오실 거고 여러분들 계좌에도 좋은 날이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파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할까요? 더 기다리면은 더워질 것 같은데. 그런가? 더 덥나?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쌤 씨도 더 기분이